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가고 7월달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세우셨던 목표의 절반 정도는 이루셨나요? 전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7월이 돼서 좀 마음이 아픈데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인 빌딩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7월달 매매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량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5월달까지 집계가 되었는데 4월달에는 141건, 3월달에는 147건이 거래가 됐죠. 네, 5월달은 좀 떨어져서 118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현재 올해 평균은 123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 101건에 비해서 소폭 오르는 정도죠. 저는 제 생각에는 5월달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안 나와서 다시 올라가던 분위기가 좀 내려오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매수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매도자분들도 금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건물들을 좀 바로 팔아야 되나라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 거래량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5월달까지 집계가 되었죠. 10억 이상 거래량만 살펴보자면 강남구가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1위를 했습니다. 3개월 합계는 79건이었고 2위는 서초구, 3위는 종로구, 4위는 중구, 5위는 마포구, 6위는 송파구여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구가 거래량이 많이 높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강남구의 거래 비율은 118건 중에 23건이다 보니까 혼자 약 2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강남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별 거래량 대신해서 구별 거래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보시면 5월달 강남구에서는 4,500억 가량이 거래가 되었는데 4월달에는 7,600억, 3월달에는 1조 7천억 정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는 했죠. 하지만 서울시 전체 총 합계 금액 1조 900억 가량에서 총 4,50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를 강남구에서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7월 5일 기준 금리 한번 비교하실게요. 최근 많이 받고 있는 금리 자체가 1년 고정으로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1년으로 집계를 해봤는데 7월 5일 기준 1년 금융채가 3.47%가 나왔고요. 네, 한 달 전인 6월 5일에는 3.62%, 두 달 전인 5월 5일에는 3.66%여서 점점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 금리를 받게 되면은 한 3.5에서 3.8 사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신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4% 초반이 나오기도 하지만 최근에 많이 받으셨던 분들을 보면은 3.5, 3.6, 3.7 정도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가 3.5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건물입니다. 첫 번째 건물은 설릉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설릉역이 분당선과 2호선이 지고 있는 굉장히 좀 입지가 좋은 지역이죠. 그 중에 8번 출구에서 좀만 올라가게 되면 이 코너 건물이 있는데 나름대로 대로변 코너에 위치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그런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올해 4월달에 계약을 하고 6월 4일날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57억 5천만 원, 대지 면적은 69평, 연면적은 134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네, 현재 이 건물에서 보증금은 11억 있었고 임대료는 2,9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수익률은 2.4%가 나오는 건물이었습니다. 로드뷰로 보자면 이렇게 1층에 티월드가 들어가 있고 위층에 반포칙스 쌀국수집에 들어가 있는 이 코너 건물인데요. 대로변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좀 면이 넓고 잘 보이게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이 라인으로 이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좀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길목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 건물을 나중에 좀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해도 충분히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건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1층과 2, 3층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나중에 통인대로 써서 팝업 스토어라든지 안테나 매장 같은 걸 하더라도 충분히 임대를 좀 높이면서 수익률 개선이 가능했을 것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다시 개요로 돌아가자면 이 건물은 현재 토지 평당가가 2억 2,600만 원 수준에 거래가 됐는데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좀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무언가 좀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압구정 로데오에 최근에 2억 5천, 2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로변 코너다 이렇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골목길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거래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더블역세권 대로변 코너에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또 신축을 했을 때 좀 더 임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사동이나 청담동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세보다 업을 해서 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저의 투자 컨셉에는 이런 게 좀 장기적으로 선호했던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시면서 가로수길에 있는 150억짜리 건물, 또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150억짜리 건물, 또 이렇게 설릉역 대로변 코너에 있는 150억짜리 건물을 나름 비교를 해가면서 나는 어떤 게 더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신논현 먹자거리에 있는 건물인데 소위 말하는 백종원거리라고도 했었죠. 그 라인 이제 중심에 있는 건물인데 위치 한번 보시죠. 신논현역과 논현역 사이에 이 중간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이 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여기가 한신포차가 있었죠. 네, 한신포차 건물이 매각이 돼서 현재는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가가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이 여기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종원 씨가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제 백종원거리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그중에 이제 메인 거리라고 하면은 여기와 여기인데 중에 이쪽으로도 거의 한 평일에는 웬만하면 다 만석이 될 정도로 좀 사람이 많은 그런 길목이긴 합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5월 19일날 계약을 하고 6월 17일날 잔금을 치렀고요. 매매 금액은 250억, 대지 면적은 149평, 연면적은 453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현재 보증금이 3억가량 있었고 임대료는 3,400만원 나와서 수익률이 1.65%가 나왔다 보니까 현재 수익률이 높은 건물이어서 샀다, 수익성이 나오는 건물이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제가 이 건물을 사례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250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2년 전인 2022년 5월달에 250억에 거래가 됐다가 2년 동안 거의 차익도 못 보고 오히려 뭐 취득세 등을 뺀다고 하면 손해를 보고 같은 금액의 거래를 한 케이스거든요.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2022년도를 좀 고점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점일 때 사서 2년이 지난 현재의 원가에 판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강남으로는 싸게 판 게 많이 없는 지역이긴 한데 이 라인이 왜 원가에 거래가 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논현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호화 불호가 있을 때 자산가들 입장에선 불호에 해당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 라인으로 뭐 식당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긴 하지만 객단가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신사동, 청담동 이쪽 지역으로 봤을 때는 디저트 하나만 먹어도 개인당 2, 3만 원을 쓰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삼겹살도 막 7,000원, 8,000원 좀 싸게 파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북적북적거리는 거리다 보니까 오히려 좀 100억, 200억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사, 청담, 삼성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 라인은 등한시됐었던 그런 골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신기하게 이 라인은 거의 한 10년 전부터 1억 한 중반 금액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거의 한 1억 중후반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세라서 웬만한 강남 중에 가장 안 오른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유동인구도 많고 좀 번화한 곳이긴 하지만 2년 동안 거의 차익을 못 보고 나온 사례여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방금 전 사례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250억에 매입을 하고 2년 뒤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같은 금액인 250억에 매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사례는 마찬가지로 2년 전에 매입을 하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거의 한 100억에 가까운 차익을 본 건물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시죠. 영동대교 남단으로 걸어가다 보면 새벽집이 있는데 현재 이 새벽집은 한섬한테 이제 매각이 된 상황입니다. 새벽집 근처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4월 26일날 계약을 했고요. 6월 7일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매매가는 360억, 대지 면적은 197평, 연면적은 751평의 건물이고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본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14억 있었고 임대료가 한 8,8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수익률로 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3.06%가 나왔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2년 전에 285억에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이나 신축 이런 거 없이 임대만 맞춘 다음에 거의 한 80억 가량의 차익을 본 그런 건물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지금 시사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나름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2022년도에 같은 건물을 샀는데 논현동에 250억짜리 건물을 사고 청담동에 285억짜리 건물을 산 거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논현동은 거의 원가로 팔았고 청담동은 거의 한 80억을 얹어서 판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청담동처럼 좀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이 나름 자본가들한테 또 인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투자를 하실 때 유동인구가 많고 막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한남동, 청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 쪽인가를 좀 생각을 하시면 투자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부동산은 첫째도 있지, 둘째도 있지, 셋째도 있지라고 하잖아요. 그걸 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위치를 먼저 보시죠. 위치는 서울대 입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은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하고 올해 6월 12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397억, 대지 면적은 204평, 연면적은 680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2018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임대였고 보증금이 55억이고 월 임대료가 8,400만 원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서 한 수익률은 2.5%밖에 안 되는 건데, 임대 내역을 하나하나 보자면은 지금 지하랑 1층 일부 또 2층, 3층, 4층, 5층이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1층 넓은 부분이 임대가 안 맞춰져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증금 12억에 월세 1억 2천에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현재 2,800에 있었는데 모델하우스랑 같이 1, 2층을 통으로 1억 2천에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델하우스가 나가고 여기 1층, 2층이 1억 2천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의 월 임대료는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수준이었는데, 현재 수익률 2.5%에서 한 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이었고, 또 만약에 1층, 2층을 1억 2천이 아니라 한 8천만 원 정도에 맞춘다라고 하면 4%가량의 수익률은 나올 수 있었던 건물이었는데요. 금액 대비 수익률이 좀 잘 나왔던 건물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로드뷰로 좀 보자면 이렇게 2024년 4월달 로드뷰여도 현재 1층이 임대가 맞춰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층부를 보자면 위에는 정형외과, 4층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5층에는 치과가 들어가 있어서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임차 업종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를 살펴보자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도에 190억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 금액이긴 한데 190억에 거래가 됐었고, 그때 거래할 당시 건물이 그냥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네, 이 건물을 허물고 2018년도에 현재 이렇게 이제 건물을 세운 거죠. 하지만 좀 아쉬웠던 건 상업지라서 거의 용적률을 한 600%, 800%까지 올릴 수 있는 지역인데 이 건물은 용적률을 한 260%만 받고 5층까지만 올려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임대를 잘 구한다고 하면 1억 8천, 한 1억 6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한 200억 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이제 팔았던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대 입구가 이제 정말 큰 자본이 들어오기에는 관악구고 봉천동이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역출구 바로 앞에 있는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397억이라는 금액을 주고도 좀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건물입니다. 마지막 건물은 아까 설명했던 그 백종원 거리 바로 건너편에 있는 대로변 건물이 거래가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신노른역이 이렇게 있고요. 신노른역에서 노른역 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대로변이 있는데, 이 대로변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계약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은 올해 5월 달에 계약을 하고 6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매매 금액은 708억, 대지 면적은 183평, 연면적은 1187평의 건물이고 지하 2층, 지상 11층 건물입니다. 준공된지는 2021년도에 준공해서 나름 신축 건물이고요. 네, 현재 여기서는 전 매도자가 전층을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없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 전 소유주는 이제 버킷 스튜디오라고 이제 빗썸의 관계사가 소유를 하고 있었고, 현재 여기서는 빗썸이 들어가서 전층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빗썸이 나간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라고 하면 버킷 스튜디오는 이 건물을 21년도에 73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2021년도라고 하면 좀 시장이 괜찮고 나름대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투자 시기였는데, 이때 730억에 매입을 하고 3년이 지난 지금 708억에 매각을 한 이유가 버킷 스튜디오가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 현금 확보를 위해서 좀 매각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출이 한 3,40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채를 상환을 하기 위해 좀 빨리 팔아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원가보다도 저렴하게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 건물을 매입한 업체가 708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550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현금 자산 한 150억 정도로 이제 매입을 한 건물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세를 봤을 때 지금도 연면적 평당 가격이 한 5,900만 원 수준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에서도 이제 이 금액은 나름대로 저렴한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이 대로변에 신축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직접 사용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5가지 사례를 봤는데 시세 차익을 많이 본 건물도 있고 또 시세 차익 없이 거의 원가보다 아래에 판 건물도 있고 또 원가에 판 건물도 있고 다이나믹한 시장에서 저희가 살고 있죠. 네, 하지만 싸게 팔렸다고 해서 시세대로 팔렸다 이런 느낌보다는 각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버텨서 금매에 내놨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버틸 수 있는 그런 소유자들은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에서 좀 시사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청담이나 신사업 이쪽 라인은 늘 프리미엄이 붙어서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투자의 방향이 여러 개 있겠지만 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시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자본가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또 8월달에 더 신박한 사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